시철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등장을 하네요. 적은 어떠합니까? 적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적은 속대 입어줘야.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관대할 때 벼슬 하는 사람이 가슴에 허리에 띠는 관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관대란 말은 머리에 쓰는 관까지 합쳐서 관대죠. 그냥 대죠, 대. 사실은 대는 띠라는 말이죠. 허리띠. 그 벼슬하는 사람이 그 벼슬의 그 높낮이를 나타내는 허리띠. 그 허리띠를 메고, 속이라고 하는 묶을 속자는 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벼슬하는 사람이 띠는 허리띠를 메고, 그러니까 조정에 출근한다 이런 말씀이죠. 속되어 입어줘. 조정에. 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치사 인이나 온이나 뭐 애트 이런 영어로 말하는 그런 에서 그 조정에서 서서 그 대를 묶고 출입을 하는, 그렇게 해서 가사여 빈객언. 빈객은 나라나 또는 그 가신 그룹에 있어서의 손님들과 더불어 여빈객, 손빈자 손객자죠. 빈객과 더불어 가사 뭐 시킬만하다, 부릴만하다, 할만하다 언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 손님들과 더불어 외교적인 언사를 하고 그러한 벼슬을 할 수는 있거니와 부지기냐 캐라. 그 어질매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노라. 어지다고 하는 사람, 어진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내만이 3월을 석 달 동안을 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인한 그러한 모습을 석 달을 간직할 정도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의 인을 말하자면 간직할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뒤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내만은 인하다라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인한 건 잘 모르겠다. 그 허락할 정도가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죠. 그런 전부 이게 여러 제자 다 물어도 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때가 8장 자위 자공할. 공자께서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를 위자니까요. 자공은 이름이 뭐죠? 이름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출하다,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바친다, 세금을 바친다 해서 공이니까 재물을 맡아서 하던 공자 학당에 재물을 맡았던 제자예요. 말하자면 경비와 살림을 맡아서 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이름도 줄삿다를 썼어요. 줄삿다. 둔다. 바치는 공은 공도 낸다는 뜻이고, 사도 이제 준다는. 그러니까 이름이 산데 이름은 사 한자지만 성은 끝단자 나무 목자 단목사.
단목사라고 하는 공자학단의 살림을 맡아오던 그 제자예요. 단목사라고 이제 그 단목사인 그 자가 이제 자공인데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기서 계집여자는 뭔 자라고 그랬죠? 2인칭 너 여자라 같이 썼다. 옛날에는 공자 시대에는 깃불 열자하고 말씀 설자를 한자로 썼고 같은 자가 가지고 썼고 요것도 너여자도 계집여자를 너여자로도 같이 썼다. 그러니까 요건 후대에 그때 이제 계집여자를 같이 너라고 하는 말로 2인칭 말하자면 대명사로 썼던 건데 이걸 나중에 삼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 여자하고 너 여자를 서로 구별하려니까 너하고 구별하려니까 나중에 삼수를 넣어서 너여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게 너와 더불어 여자는 와 and 영어로 and라는 마찬가지죠. 너와 회로 야 이끼야자는 뭐 어조사니까 종결 어미를 나타내는 어조사니까 뜻을 새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회야로 여기서 말하자면 종결 어미라기보다도 여기는 호칭에 붙어 있는 야라. 너와 회야로. 회는 누구죠? 안회. 안회 딴 이름은 뭐라 그랬죠? 뭔년자? 안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안회 이 제자만 어지린 자를 허락했어요. 어질다. 그리고 수제자로 이렇게 여겨왔는데 공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자 앞에 안현이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애통해하는 그러한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공이 너고 이제 자공을 보고 너와 안회와 더불어 이게 숙자는 누구 숙자죠? 누구 숙. 그 다음에 유자는 요거는 나을 유 뭐뭐보다 낫다. 비교급으로서의 나을 유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쾌유를 빕니다 할 때 이제 어디 문병 갈 때 이제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써도 맞아요. 낫는다. 원래는 이제 또 이렇게 병자를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병정자 안 쓰고 이렇게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쓸 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병이 낫는다도 나을 유자고 비교해서 너와 누가 나으냐 할 때도 유자를 썼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비교급으로서 무엇 하면 할수록 무엇 한다라고 할 때도 현대 중국어에서는 유자를 써요. 유 이렇게. 그거는 현대 중국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으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낫는가. 오는 이제 의문 토시죠. 너와 아내가 누가 나으냐 이렇게 누구한테 물었냐면 자공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대활, 그러니까 대답하여 말하. 높은 분, 위에 분이, 위에 어른이나 위에 그 분들이 물을 때는 대답하는 사람은 대활이라는 말을 넣는 게 이게 원래가 이제 예의고, 제자들이 묻는 거는 공자가 대활이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왜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네. 내가 저거라서 잘 웃기는 얘기를 못해서 그런가 보는데. 그런 말 좀 하셔야 돼. 웃기는데. 만능해야지. 맞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렇게 이 묻는 말에 이제 대답이 없는 거는 뭐 너무 딱딱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활 공자가 제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는 그 대자를 안 쓰겠죠. 예. 낮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활은 공자 앞에서 공자가 물으니까 대활 산은 저 산은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공자 말씀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 자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 산은 이름자니까요. 저 산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묻고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대가면서 저 아무개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안 하죠. 뭐 저 아무개 뭐 이렇게 저라고도 안 하고 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예절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됐죠. 그래서 저 산은 하감 망회에 있고, 여기 하라고 하는 어찌 이런 얘기, 어찌라고 하는 하자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의문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감 어찌 감히 망회 어떤 뜻이에요? 안회를 말하는 것이죠. 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회를 어찌 감히 회와 비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회가 훌륭하고 같은 제자라도 자공이 생각할 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니까 비교할 수 없다. 감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회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답을 계속하기를 회는 문일이 지십하고, 문일지십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하나를 들으면 뭐를 알아요? 열을 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문자예요. 다. 문일지십. 하나를 저기 들을 문자입니다. 이 들을 문자하고 들을 청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글자가 같은 글자, 같이 들을 청자고 들을 문자라도 하나 다 다르죠. 요거는 문 안에다가 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서 듣는다.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물을 문자도 그냥 길 묻는 것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물을 문자를 쓰더라도 저건데, 여기는 하여튼 문 안에다 입구를 넣어서 입구를 쓴 거는 입을 가지고 이 학단 안에 학 배우는 단체 학단 안에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도설, 길거리 말, 길거리 듣는 거. 그 뭐라고 해야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도설. 그 길도자를 써서. 도청도설. 길거리에서 듣는 길거리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 가짜 뉴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도청도설. 여기는 길도자, 이건 나여자에다가 책받침. 이 책받침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걸을 찾다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변형을 해서 걸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길도자예요. 머리가 가는 길도 길이다. 이건 몸이 가는 길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거리라고 할 때 길은 이도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지도니 뭐 이럴 때는 천지지도, 인도도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써도 몸이 가는 길만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도 차도할 때는 이렇게 써야 원칙이에요, 사실. 몸이 가는 길이 인도, 차도 이렇게 이제 구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 길도자를 쓰는 거는 이건 그냥 이렇게 도로의 길이 아니라 실은 생각의 길, 어떠한 말하자면 윤리적인 행동의 도리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원칙은 이렇게 써야 맞는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별로 안 쓰고 길도자를 많이 씁니다. 통용하고 쓰는데 철학이나 또는 여기 경전 이런 데에서 말하는 길도자는 그냥 인도 차도하는 그러한 길이 현상적인 길이 아니라 생각의 길, 또 방법,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해주죠. 그래서 이 주역이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도는 길도자는 머리 숫자 쓰여 있는 길도자는 이건 말하자면 뭐예요? 생각의 길, 사유의 길, 도리, 원리, 이치가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좀 뒤에 나옵니다만 12장에 보면 12장 78쪽인데요. 잠깐 갔다 오시면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이와 부자지 언 성여 천도는 이렇게 그 찾으셨어요? 네. 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그러니까 78쪽에
12장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언니와 부자지 어언 성여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니라. 자공이 이런 말. 그 자공이 지금 이제 자공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10철에는 들어있지만 그 사성에는 못 들어갔지만 상당히 그래도 저 비교될 만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회하고 자네하고 회하고 누가 나으냐? 아, 저 산은요 감히 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의문사고. 회는 하나를 들으면 문일이 지십열을 압니다. 사실은 열만 아는지 더 아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차공은 열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 산은 문일이 지휘하노이다. 하나 들으면 둘이나 알까 말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상당히 둘을 알아들으면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둘 알으면 상당히 머리 좋은 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어때요? 문일이 지백쯤 됐죠? 문일이 지백.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자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부려야 아니라 그렇지가 못함이라. 네 말이 맞다. 같지 못하다. 회와 같지 못하다. 회에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하죠? 오여여에 여기서 오가 누구예요? 오가 공자예요. 공자님 자신도 거기다 붙여가지고 너나 나나 아내를 못 따른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공자께서 자공에 한테 말하기를 너나 나나 안자는 못 당한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네요. 얼마나 안자를 높이 평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제여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제여. 성은 제상제자 제가고 이름은 나였자래요. 그 이름을 그 당시는 이름이 재밌어요. 불글적자도 쓰고 나였자도 쓰고 뭐 줄사자도 쓰고 줄사자 같은 거야 쓸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나라고 하는 이름을 자를 써서 나 제여. 그 제여도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요. 제여의 이름은 나자다. 자, 나여자라고도 하고 여자도 쓰고 나자도 씁니다. 이거 가늘게는 안 나오네. 나자나 이게 이건 이건 나여. 성은 제가고요. 제시고 제여 주치미언을 낮주자에다가 침자는
우리가 침실, 침대 하듯이 이 침자예요. 잠잘 침. 우리는 뭐 낮잠을 뭐라고 그러나 오수를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님이 아마 보셨으면 오수를 즐긴다고 안 하고 혼나실 거예요. 낮잠 자는 걸 꾸지람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공자 말씀하시기를 제여가 낮에 자거늘 공자 말씀하시기를 후 썩을 후자입니다. 썩을 후 나무목 하면 썩은 나무. 썩은 나무는 불가 조야오. 조자 배웠죠 우리가. 칠조개라고 하는 조자 색일 조자다. 조각할 때 조자다. 그러니까 조각할 수가 없다. 썩은 나무는 그러니까 낮잠 자는 썩은 나무나 마찬가지. 나무가 썩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활동해야 할 낮에 낮잠 자는 건 그 낮잠도 그냥 잠시 필요해서 그냥 앉아 졸았다 이런 정도 아니고 불어는 잔 거겠죠. 침상에 놓아서 늘어지게 잤겠죠. 그러니까 한 말씀이 후목은 불가져요.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거기에 뭐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분토지장은 불가 오야니 분토지장 분자가 뭔 분자니 인분할 때 아니에요. 인분. 똥분자. 똥분자예요. 똥분자를 풀어보면 쌀 밑자에다가 뭔 자를 썼어요? 다를리 자 썼어요. 다를리. 쌀이 변해서 달라졌다. 아주 고차원적인 글자예요. 쌀미는 88자죠. 그 다음에 다를리. 배쪽이 들어가 썩어가지고 이제 똥이 된다 이거는. 배쪽이 들어가 썩어야 똥이 되죠. 분토. 분토지장. 그러니까 수채근육에 썩은 말하는 똥 섞인 그러한 흙. 분토 그게 분토예요. 썩은 흙이나 맞아. 그 말하자면 변속관 옆에 있는 흙. 그것을 흙손질이라는 건 벽에 미장을 하는 거죠. 미장. 흙손질할 오자예요. 이게 오자가. 불가 오야니. 토목을 할 만한 흙은 황토가 아주 차진 흙을 가져야 그걸 가지고 아예 흙손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흙을 안 쓰고 쇠면을 쓰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역시 흙으로 이렇게 벽을 발랐던 거죠. 그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흙집 쳤어요. 쇠면은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고 있기는 있다는 건 아는데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흙으로 무슨 수수대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세우고 안팎으로 흙을 바르면 그게 말라가지고 요즘 같은 수해 비 오면은 건 뭐 박살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없는 살림이 그렇게 집을 쳤었습니다. 그래 그 이제 분토지장은 그렇게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똥흙으로 이게 담장장자예요. 담장에 흙손질할 수가 없으니 어여여에 너에게 있어서 여자는 전치사 어조사고 조사고 늘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치사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주리요.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원래가 이게 베일 주자, 목을 벤다 할 때 베일 주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책임 뭐 이런 얘기, 책망. 너 무슨 책망을 하겠느냐? 너를 무슨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있어서 무슨 책망이 되리요? 그러니까 너 탓을 하기가 뭐 하긴 할 정도 되냐? 그러니까 너 그 정도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책망, 누구를 책망하리요? 너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무엇을 책망하리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자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군더더기 붙어 들어간 말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활이라는 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제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걱정인데 꾸지람인데 이 꾸지람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요즘 잘 안 듣는 얘기죠. 꾸지람을 뭐라고 그래요? 꾸지람을 어른들한테 꾸지람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꾸지람을 매신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꾸지람 매신다.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꾸지람 하면 아주 뭐 싸우려고 덤비고 막 그냥 부모한테도 막 그냥 뭐 저갈 거래요. 막 꾸지람 아니면 혼낸다고 해서 혼낸다는 얘기는 혼을 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표현은 잘못된. 꾸지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충고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건데 꾸지람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혼냈다, 걱정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애들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려서 진짜 그 부모에 대한 교육. 이거 혼자니까 더구나 이건 뭐 버릇도 있고 옛날에는 여러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절차 탁마해가지고 인격이 집안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집 자손이 있냐 이렇게 했잖아. 나쁜 짓 하면 그 네 집 자식이냐고 하고 어느 집안 애냐고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둬야 되는 책임은 가정도 아니고 뭐가 지고 있냐? 어린이집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그거 물론 이제 교육관이 좀 투철한 어린이집도 있긴 있어서 인사법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교문화진흥원이 그 예절 교육을 하는 그러한 예절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커서는 소용없어요. 크면은 재벌을 다 개무칠 정도로 왔으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말하자면 유아교육의 인성지도사를 여기서 양성해야 된다. K 아카데미는 좋은데 K 아카데미 뭐 건축이 어떻고 무슨 제사 지내는 게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의 향교나 또는 서원에다가 그 서원장이나 향교 전교들은 전국 유아교육, 유치교육, 인성교육 지도자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국가가 지원을 좀 해가면서 하기는 그럴 애들도 없지만 말이야. 찬성합니다.
애들이 지금 그럴 애들이 있어야죠. 그 교육할 애들. 큰일 났어요. 큰일 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자활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는 주석에 보면 77쪽에 그 다음 작은 글씨에 자활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활은 의 연문이다. 그 습자가 딱 적혀 있어요. 의심스럽다. 연문인가 의심스럽다. 쓸데없이 거기에 붙어 있는 문장인 것. 글자다. 글자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쓸데없어요. 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자활 휴목은 불가져야오 군토지장은 불가 오야니 어여여의 하주요 이렇게 말씀을 하던 끝이니까 자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시오 어이냐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청기연이 신기행이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너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저가지만 다른 사람의 이게 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타인에게 청기연이 신기행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목적어고요. 듣는다는 건 동사죠.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는다고 하니 이라니 금오 어이냐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청기연이 관기행하나니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나니 어여여의 캐시 와라. 너에게 있어서 이것은 말하자면 네가 고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는 그러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을 청기연이 관기행 두 번 나오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고쳐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여여의 나에게 있어서의 이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여기 7장하고 8장을 성독을 하고 이게 성독도 중요하다. 이게 써오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치매 예방에 하루에 몇 자씩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습할 때도 써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써오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도록 하고 성독도 또 중요합니다. 성독을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8장 사위 자공할 여여 회야로 7장부터 하기로 했죠. 7장 맹무백이문 자로는 인호이까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맹무백이문 자로는 시작. 맹무백이문 자로는 인호이까 잘부지하로라 우문한데 자활유야는 천승지국에 가사시기구야오
자활 구야는 전실지읍과 백승지가에 다사리 제야오니와 부지기냐 되라 적야는 하여하니 있고 자활 적야는 속되이고 조하야 가사여 빈계소냐니와 부지기냐 되라 자이 자고만 요요해요 수유 대화는 자야는 하강매리요 해야는 문이 지시하고 사야는 문이 지하노이다 자활 부려야 아니라 오여여 부려야 하노라 제여 주시리여를 자활 고목은 불가져야며 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오여여에 하주리오 자활시오이냐에 청지연이신지행이라니 그오이냐에 청지연이만기행하노니 오여여에 계시라. 하겠습니다.